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주택보유 부담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과 세부담 상향 조정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부담을 증가시켜서 인위적으로 주택을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이면서 고용자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을 확대해서 투기 소유가 아닌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정책 4개 항목의 세부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관련되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먼저 표를 보시게 되면 현행 적용되는 부동산 세율이 있고요. 그리고 가산되어서 내년도 적용될 세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2주택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1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2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일단 3주택이 되게 되면 을로 들어오실 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이렇게 올 겁니다. 본인이 1주택을 갖고 있거나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일반에 있는 이 부분 적용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표 3억 이하에 지금 보시니까 1주택으로서 17억 6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7억 6천만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매깁니까? 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7억 6천에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곱하게 되면 12억 3,2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1주택은 9억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죠.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정부세를 내니까 9억을 빼주게 되면 3억 3,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억 3,200만원이 가표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여기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 2020년도에는 90%를 곱하죠. 올해는 85%인데 90%를 곱하게 되니까 가표 기준이 2억 9,88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도 2020년도에는 정부세 세율이 0.6%니까 나오는 세금은 179만 2,800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1주택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3억 3천만원짜리 다주택, 즉 2주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실화율을 70%를 곱합니다. 70%를 곱하게 되면 9억 3,100만원이 나오고요. 다주택일 경우에는 6억을 공제해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세를 내니까 3억 3,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3억 3,100만원에다가 0.6%를 곱해서 세금을 내느냐? 아니죠. 2020년도에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90%를 적용받으니까 실질적인 가표 기준은 2억 9,790만원이 가표 기준이 되고, 여기에 0.6% 세율을 곱하게 되니까 실제 납부하실 세금은 178만 7,400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그리고 2주택에 해당되시는 분은 일반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이 조금 더 가산되어서 이 세율을 적용받도록 그렇게 강화되었다는 내용이 첫 번째 정부세 세율 상향 조정입니다.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다.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일 경우에는 150%를 적용할 거고, 2주택자 이상 되게 되면 개정안은 300%를 적용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세율 인상과 나중에 보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되면 종합부동산세가 필연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피해 나갈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50%가 상한선인 거죠. 근데
2000년도에 되니까 종부세가 만약에 2,5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50만원,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니까 1세대 1주택자는 1,5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나온 금액의 300%니까 3,000만원까지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니까 2000년도에 2,500이 나오게 되면 2,500만원을 그대로 전액 납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대비해서 개정안에서 2주택자는 상한선을 300%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 및 합생공제율을 확대하였다. 지금 현행 같은 경우 연로하신 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나이별로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그리고 오래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연수에 따라서 공제를 해라. 하지만 이거 두 개를 중복하는 데 있어서 70%가 상한선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높여서 합계 80%까지 공제해주는 것을 지금 강화 정책으로 내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단독명의부동산을 배우자에게 2분의 1을 정리하여 공동명의하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단독명의부동산을 배우자에게 2분의 1 지분을 정리하여 공동명의하게 되면 주택이 1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다주택자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명의의 9억 공제를 받아도 종부세 납부자에 해당되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만들어서 각각 6억 원씩 합계 12억 원을 공제받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면 아쉽게도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세 17억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 명의하시게 되면 종부세가 발생했을 경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어느 것이 혜택이 될지 더 나은지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재고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시세가 3억에서 6억 정도 하게 되면 현실화 비율은 68.6%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15억에서 30억 정도 되게 되면 시세 반영 비율이 67.4%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시세 반영률가 고가 부동산과 중저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역전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억에서 6억은 68.6, 15억에서 30억은 67.4%이니까 가격이 비싼 부동산이 오히려 더 낮게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억에서 15억 되는 주택은 70%, 15억에서 30억 되는 것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68.6%로 고정을 하고 6억에서 9억 사이 부동산은 67.2% 수준으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부동산 쪽에는 반영률을 높이고 가격이 낮은 부동산은 고정하거나 일부 약간만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해당 아파트가 있는 곳은 서울시의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마포, 성동구에 시세 15억 이상 아파트가 해당되고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2019년도 대비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서울시 일부 지역 소재 아파트만 해당되고 현재 전 국민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1.2%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향후 가세 현실화가 되어도 전 국민 중에서 2%가 넘지 않은 사람이 1세대 1주택 종부세 대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중 주택 보유 부담 강화에 대해서 부텐트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